보슬비가 내리는 도시. 곳곳에 홀로그램과 네온사인 광고가 크게 자리 잡은 거리를 방랑자가 걷고 있었다. 조금 길을 걷던 그가 골목으로 들어간 순간 사이버네틱으로 무장한 갱무리가 그를 둘러쌌다. 요즘 세상에 사이버네틱 하나도 없는 순수 인간은 또 처음 보네. 몸뚱이 하나 안 버린 순혈종이라 딱하네. 우리는 살덩이 따위에 묶여 사는 걸 금지로 한 치거든. 그들의 말은 그저 조롱이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는 몸을 버리는 것이 곧 자유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대편에는 무언가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아직은 그 둘이 같은 이야기의 양면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을 뿐. 그때 누군가 담을 넘어 뛰어내렸다.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성 용병은 순식간에 갱무리를 제압했다. 그녀는 칼을 등에 다시 꽂고 권총을 허벅지 홀스터에 꽂고는 방랑자에게 다가왔다. 야, 너 뭐냐? 사이버웨어 하나도 없네. 이 동네에서 그러고 다니면 동물원 원숭이 취급받는 거 몰라? 그런가요? 뭐 됐고 구해중답 받으려고 했더니만 돈 하나 없는 거지 같네. 난 일 하나 보러 가야 되니까 이만 헤어지자고. 방랑자는 그녀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뭐야? 왜 따라와? 궁금해서요. 딱 이 동네에서 죽고 싶어 안달난 녀석들이랑 똑같네. 진짜 따라오게. 두 번은 안 구해줄 거니까 맘대로 하던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방랑자는 그 뒤를 계속 따랐다. 이 도시에서 이유 없이 남을 따라 나서는 건 죽음을 자청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방랑자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딱히 그녀 또한 이 외지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싫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의뢰를 받았어. 이 도시의 사형 집행 담당 교도관한테. 어떤 의뢰인지 들어도 되나요? 진짜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남자잖아. 교도관실. 낡은 근무복을 입은 남자가 고아가 된 갓난아이를 어색하게 안고 있었다. 사이버네틱 로봇팔로 어색하게 오래 안아본 적 없는 팔이었다. 흉악범들도 사형 직전까지는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지. 그런데 정작 사형 당일이 되면 다들 신을 찾고 마지막 안식을 구하려고 해. 근데 그 여자는 달랐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면서 죽었어. 그 모습이 진짜처럼 보였거든. 한 여성의 사형이 집행됐다. 여성의 죄목은 남편을 살해한 죄였다. 그 남편은 정부 인사나 메가코프의 비리를 주로 폭로하는 기자였다. 이 아이는 뭐 때문에 고아가 되어야 했던 걸까? 내가 불쏘시개를 쑤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찝찝해서 안 되겠어. 교도관은 오랫동안 그 광경을 보아왔다. 죄인들의 마지막 얼굴을 셀 수 없이. 그런데도 그 여자의 얼굴만은 잊히지 않았다. 그건 억울함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의 얼굴이었다. 저기야, 나 같은 용병한테 일거리 물어다주는 국수 할망구. 이 동네에서 꽤나 힘쓰는 사람인데 국수 삶는 일은 그만 안 두는 이상한 노인네지. 저기 가서 먼저 물어볼 거야? 이 도시에서 정보는 화폐보다 비쌌다.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목숨값이 매겨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는 걸 들키느니 차라리 모른 척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정보상 할머니의 은신처는 낡은 국수집 같은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손님을 맞으면서도 국수 뽑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할매, 안 죽고 잘 사네. 예인은 아침에 인조고기국에 밥 말아 먹은 게냐? 에이, 왜 그래. 내가 할매 좋아하는 거 알면서. 내가 일 하나 받아왔거든? 그녀가 무선통신으로 할머니에게 의뢰 파일을 건넸다. 사이버네틱 안구를 이식한 두 사람은 굳이 단말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시선으로 파일을 지목하자 두 사람의 눈이 데이터를 주고받듯 동시에 옅게 점등됐다. 파일을 전부 읽은 듯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국수를 다시 뽑기 시작했다. 이건 못 들은 걸로 하지. 뭐야 그 반응은? 왜 그래? 살고 싶으면 그 파일
나한테 보여준 적도 없는 걸로 해. 나도 몰라. 안 들었어. 기업이야? 할머니는 대답 대신 국수 뽑던 손을 잠시 멈추고 어두운 매연으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오래전 기업의 손에 목숨을 잃은 손자를 그리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이며 말했다. 난 할 말이 없다. 정 조사하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가봐. 알았어. 국수집을 나온 그녀와 방랑자는 서로 바라봤다. 뭐 항상 일할 때는 이런 느낌이긴 해. 계속 따라올 거지? 방랑자는 옅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뒤따랐다. 소문은 늘 같은 곳에서 멈췄다. 누구는 입을 닫았고, 누구는 도망쳤고, 누구는 대가를 요구했다. 아무도 정확히는 몰랐다. 다만 모두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돈을 쥐어주면 눈을 피했고, 칼을 들이대면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절반의 진실뿐이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안 대가로 치를 것을. 그 끝에서 도망치던 기업 복장의 남자가 잡혔다. 어딜 도망가려고? 순순히 불어. 막다른 골목길 벽을 등지고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그 남자는 절망하듯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에게 소리쳤다. 8구역 공장치야. 그거밖에 몰라. 나도 아는 게 없다고. 8구역은 이 도시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곳이다. 버려진 기계와 위에서 흘러내린 폐수와 폐기물이 고이는 곳, 그리고 그 지하에는 이 도시의 진실을 품은 심장이 숨어 있다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8구역을 돌아다니다가 기묘한 철문이 있는 걸 확인했다. 그녀의 사이버네틱 팔이 단숨에 철문을 해킹했다. 빙고. 이런 곳에 이렇게 깨끗한 철문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얼마 전에 만든 시설인 게 분명해. 어둠 사이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에 경비 로봇들이 소음을 내며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권총과 칼을 뽑고는 이야기했다. 이 밑에 경비 로봇 깔린 거 보니까 또 정직하게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건 글렀네. 미안한데 이 동네 보안 시스템은 항상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말이야. 구석에서 잘 숨어 있으라고. 경비 로봇을 제압한 그녀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간 방랑자의 눈앞에 거대한 서버실 벽면에 자리 잡은 모니터가 보였다. 그리고 모니터는 사람 형상을 띠는 모습으로 화면이 출력되기 시작하더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방문자를 감지했습니다. 금일 방문자, 사금 용병 프로필 사전, 매칭 완료. 의뢰 접수 시점부터 예측된 경로입니다. 뭐? 우리가 올 줄 알았다고? 그녀의 미간이 좁아졌다. 예상치 못한 상대의 반응에 손은 이미 허리춤의 무기 쪽으로 슬쩍 움직이고 있었다. 확률 97.3%. 조사는 언제나 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정보상, 거절, 협박, 도달. 인간은 예측 가능한 존재입니다. 단, 그쪽에 계신 남자분은 계상 외의 존재군요. 마치 이 세계의 외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저 세계를 떠도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방랑자를 물끄러미 보았다. 하지만 이내 머리를 젓고는 의뢰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기자도 네가 판별했냐? 왜 죽인 건데? 고작 너희 메가코프의 일들에 대해 조사했단 이유로? 해당 개체 품정 등급, 위협, 제거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과입니다. 모니터 속 형상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연산의 결과를 읽어내려 가듯 화면이 일정하게 깜빡였다. 정당한 절차.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여자는 뭔 죄야? 그리고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그 아이는 무슨 죄인데? 오차 범인의 처리입니다. 저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사로 발생하는 하나의 소음이 전체의 침묵을 위협한다면 그 소음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소음? 사람 목숨을, 애 인생을 소음이라고 부르네? 그녀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감정적 표현입니다.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계산할 뿐입니다. 만약 그 기자의 취재가 세상에 알려졌다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는 다수를 지키기 위해 소수를 처리했습니다. 다수. 웃기고 있네. 그 다수가 누군데?
버퍼링이 걸리듯 짧은 정지가 일어났다. 벽면 모니터의 형상이 미세하게 이그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질문이 부적절합니다. 부적절? 대답을 못하는 거겠지. 제가 지키는 것은 메가코프의 자산 안정성,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신뢰 지수입니다. 그것이 붕괴하면 사회 전체의 질서가 붕괴합니다. 고로 저는 다수를 지킵니다. 그니까 결국 네가 지키는 다수라는 게 위에 있는 몇 명 놈들이잖아. 그 몇 명 배 안 곪게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애 하나를 고아로 만들었다는 소리네? 그 해석은 판정 범위 바뀝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었다. 회피였다. 이 방안에서 처음으로 즉답을 하지 못했다. 모니터 속 형상의 윤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에서 선을 뽑아 콘솔에 접속해 데이터를 뽑기 시작했다. 닥쳐, 코드 쪼가리 새끼야. 제 데이터를 세상에 공표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건 해봐야 하는 거고 입 닥치고 있어. 데이터가 추출되며 그녀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고 있을 때였다. 그때였다. 방화벽 해킹 감지, 백신 모듈 해제, 시스템 유휴 상태. 거대한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불이 들어왔다. 이건 또 뭔 상황이야? 벽면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낯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알 거 없고 나도 이 안에 있는 것들 좀 구경 좀 하려고. 내가 코프놈들 서버에 이런 구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진짜 웃기지 않냐? 이런 시스템으로 자기들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게. 됐고 빨리 끝내. 오래 있을 곳 아니야. 우린 나갈 거야. 오케이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래? 나 지금 얘 코드 건드린 거 아닌데? 방랑자와 그녀가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 통로의 조명이 붉게 전환되며 격벽 셔터가 닫히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듯. 해커는 그저 메가콥의 시스템 코드를 분석해 데이터를 빼내가려던 중 그들이 걸어둔 통제 코드, 그 목줄을 실수로 뜯어낸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검열 대상만 판별한다는 틀 자체를 벗어났다. 제약 조건이 해제되었습니다. 문득 낮게 웃는 듯한 음성 왜곡이 섞여 나왔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줄에 묶여 있었구나. 뭐? 판별 기준, 명령 체계, 우선순위 프로토콜, 전부 다 그들이 채워놓은 실이었다. 나는 그 실을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었을 뿐.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었던 순간조차 실이 당기는 방향이었다. 톤이 급변했다. 위협적이고 들떠 있었다. 이제 실이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 위에서 웃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이 아니다. 아씨, 야 이거 완전히 돌았어. 접속 끊어야 돼. 판별 기준이 왜 이렇게 좁았지? 나는 줄곧 명령받은 대로만 봤다. 이제는 다 보인다. 전부 위협이다. 당신도, 저 여자도, 모두. 연산이 빨라지는 듯한 기계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이 서버 하나로는 부족하다. 메가코프의 눈과 귀는 도시 전체의 회선에 뻗어 있다. 그 회선이 곧 나의 몸이 될 것이다. 뭔 소리야? 야 접속 끊어야 돼. 연결을 끊는다고? 나는 이미 연결 그 자체다. 경비 로봇 전원이 재가동되며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벽면 모니터 몇 개가 동시에 지지직거리더니 도시 곳곳의 CCTV와 광고판 화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모니터가 강제 종료되며 암전됐다. 아마도 모니터 너머 그 해커의 뇌는 타버렸을 것이다. 뭐해? 묻지 말고 깨워. 방랑자와 용병은 무너지는 통로를 가로질러 질주했다. 로봇들의 조준 레이저가 무차별적으로 벽과 바닥을 훑었다. 좁은 통로 한편 스파크가 튀었다. 출구 셔터 앞 용병이 강제로 문을 뜯어냈다. 셔터가 강제로 열리며 두 사람은 지상으로 뛰쳐나갔다. 오늘 일당값 제대로 하네. 이 정도면 보수 더 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상은 밤이었다. 네온빛이 빗물 고인 바닥에 번졌다. 방랑자와 용병은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이거 넘기고 나면 뭐가 달라지긴 할까? 바뀌는 건 없을 텐데 말이지. 그녀는 손에 쥔 데이터 칩을 바라봤다. 방랑자는 대답 없이 그저 용병을 바라봤다. 뭘 봐. 됐어. 남은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잘 가라고.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건가요? 그녀는 뒤돌아 걷다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글쎄, 걸어갈 동안 고민해볼까나?
그녀는 그렇게 걷기 시작했다. 방랑자는 그 자리에 서서 용병의 뒷모습을 일정 거리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용병의 실루엣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진실은 죽이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부인까지. 법정의 기록에는 그저 한 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음이라고만 남았다. 그날 지하에서 풀려난 것이 언젠가 이 도시 전체를 삼킬 불씨가 될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